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상승을 거의 다 반납을 했는데요.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지수가 얼마만큼 밀렸을까 좀 아찔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파란불과 빨간불 번갈아 가면서 켜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2% 넘게 상승을, SK하이닉스는 4%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하이투자증권 강북 더블리움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 의상은 약간 반도체 의상이에요. 네. 네. 아니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코스피에서 만약에 이 반도체 대장주들이 무너졌다면 지수가 같이 많이 밀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좀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버틴 이유가 그 TSMC의 실적 때문인지 맞습니다. 궁금해서요. 네, 어제 한 4시쯤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 네.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들이 뭐 PC 수요 둔화나 모바일 둔화, 서버 디램까지 사실 TSMC에 대한 실적에 좀 시각이 많이 집중됐던 건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미국 시장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했고 그리고 뭐 애플이나 마이크론, 엔비디아 등과 같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오늘 이제 국내 시장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위주로 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깊은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았나 좀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자면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랬는데 막상 그 겨울 동안의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도요. 물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던 추세가 좀 브레이크 걸리긴 했지만 이번 2분기 실적 그리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한 수준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증권가에서는 특히나 반도체를 두고 겨울이라는 표현을 썼었는지 전 그게 좀 의아해서요. 어떻게 지금 보면은 그들이 틀렸던 건가요? 맞았던 건가요? 사실 맞기는 맞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 때 이제 가전이나 IT 가전에 대한 교체가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줄어들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초부터 수요가 둔화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PC가 자체가 수요 둔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모바일 쪽. 모바일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신제품이 이제 부재이다 보니까 1분기, 2분기에 대한 모바일 쪽에 대한 수요가 둔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서버용까지 이제 오더컷이 이제 5월달, 6월달부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삼성전자나 이제 TSMC나 대부분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수요가 둔화가 되게 되면 그만큼 출하량을 줄이게 되면서 출하량을 줄이게 되면은 그만큼 재무적인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방어에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또 실망스러운 게 2분기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었던 게 환율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네. 말은즉슨 정말 판매량이 막 많아서 나온 실적보다는 최근에 이 달러 강세 때문에 찍히는 숫자가 우리 원화로 환산했을 때 좀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요가 좀 둔화되는 분위기가 보이고 여기에는 또 3분기 피크아웃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은 겨울이라고 말을 하질 말든가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제 TSMC도 환율 효과도 없지 네. 않아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컨센이 171억 달러였는데 이번에 181억 달러 나온 것도 어느 정도 환율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고 물론 3분기 피크아웃 우려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8월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 폰 새로운 출시가 가능이 되고 이제 9월달에 이제 아이폰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TSMC의 실적이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아이폰 13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IT 세트 부분이 안 좋았다는 상황에서 적어도 스마트폰 쪽에서 신제품이 3분기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쪽 시장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제 3분기, 4분기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안 좋게 볼 필요는 없고 이번 어제 TSMC 같은 경우도 3분기 가이던스를 오히려 200억 달러 이상으로 오히려 높게 잡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크게 또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분기 때 14조 대 나왔고 2분기도 14조 대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주가 측면에서는 크게 선방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 이 반도체에 대한 그 부정적인 전망은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을 힘을 못 쓰게 만든 것 같아요. 내가 나만의 그 기준을 갖고 가려고 해도 계속 뭐 겨울이다 피크아웃이다라고 하는데 그 어느 누가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좀 불안한 상황. 여기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까 뭐 스마트폰은 좀 회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반도체는 빼셨거든요. 네. 그럼 반도체 부분에서는 이 향방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건가요?
결국에는 스마트폰이 좋아지면 스마트폰에도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같이 들어가기 들어가죠.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수요는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디램 같은 경우에는 PC 쪽이 좀 중요할 것 같지만은 PC는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차량용 반도체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저희 회사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도 IT 쪽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미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미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선반영됐다라고 가정을 했으면은 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수요가 둔화되거나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있는데 그에 대한 건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반도체 그 동맹, 반도체 전쟁 그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다음 달에 이제 반도체 포칩이라고 해서 대만과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미국과의 동맹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중요하죠. 사실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다고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할 수도 없는 맞아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도 이미 착공식이 들어간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공급사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경우도 그런다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반도체 소비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대한 보복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는 미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또 애매한 게 일본과 대만과의 또 관계가 좀 애매합니다. 사실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 TSMC 같은 경우 워낙 기술력이 좋았던 부분이 서로 각자의 기술 공유에 대한 부분도 서로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9년에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워낙 서로 간의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결정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눈치 보는 상황에서는 여기도 손을 잡아야 되고 그렇다고 이쪽 한쪽을 배척할 수도 없고 그런데 맞습니다. 미국과는 그래도 동맹을 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보니까 TSMC가 2023년, 2024년까지 퀄컴의 플래그십 5G 칩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가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네. 이 말은즉슨 뭐 삼성전자의 먹거리가 하나 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혀 별개의 상황이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원인 자체가 이제 스냅드래곤 8 1세대 같은 경우 원래 삼성전자랑 계약을 했었는데 네. 이게 폰하나 쪽에서 한번 이제 수율 쪽에 문제가 한번 발생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다음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 쪽은 TSMC와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TSMC 입장에서는 퀄컴 입장에서는 그냥 TSMC랑 계속 계약을 유지해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확정글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실제로 있게 되면 타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퀄컴 쪽에서는 스마트워치용 쪽으로 해서 이제 칩을 또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삼성전자랑 한다는 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6월 달부터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나노 쪽으로 양산을 시작했었는데 그 중에 고객사가 퀄컴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퀄컴에서 아예 고객사가 제외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역시도 아직은 이제 한 분석과의 전망인 거니까 아직 네. 확정은 아닌 거죠. 네. 네. 삼성전자를 오늘장 좀 볼게요. 지금 한 2%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삼성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대표적인 종목이라서 수급과 좀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 그래도 안정기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느 정도 최근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는 거 보면서 이제 팔 만큼은 다 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 실적에서도 뭐 반도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가전 사업부나 모바일 사업부에서 조금 부진을 했던 부분인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쪽은 3분기 때부터 괜찮아질 거라고 감안을 했을 때 더 이상의 나쁠 것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55,000원, 58,000원 이 가격대는 굳이 더 빠질까 고민할 것보다는 분할적인 매수 관점에서 대부분의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은 중장기적 입장으로 투자하신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무리할 필요 없이 조금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다 선반영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화진 과장님도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쪽 반도체 쪽을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두신 상태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넣어두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죠. 아니 그런 개인 말고요. 네, 네, 투자자분들. 그렇죠. 투자자분들에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항상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오늘자 흐름도 좋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수요를 고려해서 내년 자본 지출이 25% 축소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 투자자들이 좀 알아야 하는 이야기인지 혹은 SK하이닉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점이 좋아 보이고 다소 좀 불안해 보이는지요. 사실 이건 TSMC도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자본 지출에 대해서 9% 정도 축소할 영향이 있다. 그만큼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수요가 둔화될 걸 감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출하량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결국 반도체라는 거는 우리가 재고가 많이 쌓이는 걸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이미 고객사와 적어도 1분기, 2분기 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들 지금 당장에 지금 수요가 이걸 우리 감당할 수 있겠냐? 아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오더컷을 하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주면은 출하량을 줄이면서 오히려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는 긍정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이님이요. 이 과장님의 픽은 반도체 소재인가요, 장비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뭐 대부분 소재다라고 하시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저는 일단 장비 쪽으로 더 보고 있습니다. 아, 이유는요? 사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종목인데, 네. 물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도체 이제 지원 그쪽 미국 쪽을 해서 인텔과의 또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좀 수혜를 받는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좀 더 큰 지원을 받고 실적 자체가 물론 반도체가 우리가 영업이익률 30-40%를 감안을 한다면은 제가 보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2배, 3배를 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비 쪽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눈여겨보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이화진 과장님의 반도체 관련주의 탑픽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 넥스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넥스틴이요? 네, 이게 인텔과의 지금 협약을 맺은 회사인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3D 검사 장비 쪽인데 네. 실제로 이게 만든 회사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라 회사가 KLL 회사가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3D 검사 장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2분기, 3분기쯤에 좀 출시할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 인텔 쪽에서 수주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작년과 대비해서 오히려 영업이익이 2배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전망치가 굉장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꼽아. 네, 삼성전자는 뭐 앞에서 다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내에서 눈여겨보고 있던 장비 넥스틴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겨울이 지나자마자 또 피크아웃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자 일단 TSMC의 실적과의 그 훈풍으로 인해서 반도체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